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심히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죠? 오늘은 제4장 음절의 개념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을 잠깐 제목만 훑어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제4장 음절의 개념. 음절의 개념이 뭐죠? 음절, 소리의 마디라는 뜻인데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앞 또는 뒤에 자음 음소가 있을 수 있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런 것이 음절이다. 쉽게 말해서 글자의 개념이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한 음절이다. 물론 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절은 여기에서 소리로서의 한 음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떠올리는 것은 한 글자가 한 음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음절은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앞 또는 뒤에 자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음이 한국어는 보통 앞 또는 뒤에 하나, 뒤에도 하나 이렇게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뒤에는 두 개까지도 오지만 사실상 발음은 하나만, 그 중에서 하나만 발음된다는 것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영어는 앞에도 자음이 세 개씩이 나올 수 있고 뒤에도 심지어는 4개씩까지 올 수 있다. 복수형 S 붙거나 소유격 에퍼스트로피 S가 붙거나 과거형 ED가 붙었을 때 트 이런 발음이 함께 붙어서 4개의 자음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음절이라는 것은 울림도를 중심으로 가운데 모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절 해금이라고 합니다. 그 음절의 핵을 이루는 음절 해금, 모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모음은 바로 울림도, sonority, 즉 목청의 떨림, 보컬 코드가 진동하는 것, vibration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울림도를 살펴보았죠. 1번. 2번은 그 울림도도 정도 나름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울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마컬리와 예스페르센의 학자를 우리가 비교해 보았는데 마컬리, 학 앤 마컬리는 10도까지를 정했고 예스페르센은 8도까지 정했는데 좀 더 간단하니까 예스페르센의 학자의 8단계의 울림도를 가지고 적용해서 우리가 분석해 보자 했습니다. 예스페르센의 8단계에 따르면 자음보다 모음이 울림도가 크다는 얘기는 내가 여러 번 강조했죠. 즉 동일한 힘과 동일한 크기와 즉 동일한 높이, 동일한 길이로 발음했을 때 자음보다는 모음이 울림도가 커서 소리가 멀리 나간다 했죠. 즉 울림도가 있다는 음은 유성자음이라고 그랬죠. 또는 유성모음. 모음은 무조건 뭐 유성음이니까 뭐 유성모음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모음은 다 유성음입니다. 자음은 무성음도 있고 유성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성음을 발음할 때에는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서 멀리 안 나간다. 프, 트, 크, 스, 쉬, 프, 하 이런 것들이 무성음이지 않습니까? 전혀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요. 즉 성대가 뻥 뚫려 가지고 성대에 있는 두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문짝이라고도 표현하고 날개라는 표현도 쓰는데 두 블레이드가 두 어, 두 잎새라고 생각합시다. 두 블레이드가 막혀 있는데 그 가운데를 뚫고 나오느라고 폐에서부터 공기가 발음을 하기 위해서 뚫고 나오느라고 두 잎새가 떨린다. 이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 떨리는 이것이 유성음이다. voiced sound다. 이렇게 우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떨리는 음이 자음에는 무성음도 있고 유성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바이브레이션 음의 정도에 비교해 봤을 때 자음보다는 모음이 훨씬 더 크게 울린다는 것이죠. 같은 유성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스페르세는 모음을 6, 7, 8도로 배정했고 자음을 1, 2, 3, 4, 5도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음도 어떤 건 6도고 어떤 건 7도고 어떤 건 8도냐에 있어서 입을 크게 벌리면, 즉 저모음이 되면, 턱이 아래로 내려가면 소리가 울림도가 커지니까 그것을 8도로 잡았고, 아, 에, 이런 것들 8도로 잡았고, 전혀 턱을 벌리지 않고 우리가 발음하는 이, 으 이런 것들은 6도로 잡았습니다. 그럼 중간쯤 벌려져 있는 중모음, 슈아 사운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V자 거꾸로 한 어도 아니고 아도 아닌 발음, 이런 것들이 중모음인데 이것을 7도로 잡았습니다. 그럼 모음은 6, 7, 8도, 저중고 6, 8, 7, 6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음은 설탄음, 즉 R 사운드를 5도, 가장 높은 바이브레이션이 가장 높은 음으로 모음 중에 자음 중에 최고 높다 해서 5도로 설정했고, 측음과 비음, 을, 비음은 언제나 한국어나 영어 똑같이 세 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 측음, 이 네 개를 예스페르센 학자는 4도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3도 유성음은 마찰음과 파찰음, 유성 마찰음과 유성 파찰음을 3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성 파열음, 브드그, 프트크의 아퍼짓 칸서넌트인 브드그는 2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스, 슈, 치, 마찰음 또는 파찰음의 아퍼짓 칸서넌트는 2도보다 높은 3도로 잡아줬습니다. 이러한 위 8단계의 예스페르센의 울림도 위계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성절 자음이라는 것도 봤네요. 모음이 뉴클리어스, 실러블 뉴클리어스 되어야 하는데, 음절 해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프상 울림도대로 그려보니까 자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테이블 할 때도 브보다 을이 울림도가 더 높죠. 브는 2도인데 을은 4도니까요. 그래서 두 개의 피크가 생기는 그러한 을 사운드 때문에 이러한 을은 모음도 아닌 것이 음절을 이룬다 해서 이룰성자, 마디절자, 성절자음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아주 대표적이죠. 또 빠른 속도로 말할 때는 응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절자음이 있다. 반드시 모음만이 음절 주음, 즉 음절 해금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음절의 구조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았죠. 앞에 나오는 자음을 온셋이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받침의 자음을 코다라고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셋과 코다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지금 금방도 설명했지만 한정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하나, 뒤에도 하나, 소리 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는 하나가 아니라 0부터 3개, 한국어도 0부터 하나, 코다도 한국어 0부터 하나, 그런데 영어는 0부터 4개까지 올 수 있다. 이것이 특징인데, 어떻든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때 그 자음은 아무렇게나 배열돼서 오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다 룰이 있어서, 규칙이 있어서
배열된다. 그 규칙에 따라서 배열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snap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nsap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도 울림도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온셋에서는 음절 해금인 모음을 향하여 울림도가 낮은 거에서 높은 순으로 올라가야 그래프가 형성되겠죠. 올라가는 쪽. 코다에서는, 즉 받침에서는 울림도가 이제는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내려와야죠. 사다리 타고 내려와야죠. 이것이 음절의 구성 원칙입니다. 그리고 음절의 그 온셋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도 자음 하나가 오는 사례, 두 개가 오는 사례, 세 개가 오는 사례, 세 개가 온다고 하면 어떤 자음이 오며 두 개가 오면 어떤 자음이 온다. 어떤 순서로 온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다 외워지진 않지만 세 개가 오는 경우는 특징이 무조건 첫 번째 자음 C1, 즉 컨소넌트 1에는 스가 오고 C2에는 프트크, 즉 무성 파열음이 온다는 것. 그 다음 C3는 뭐가 오든 뭐 을 사운드, 반모음, R, E 이런 자음들이 온다. 적어도 앞에 두 개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C1은 무조건 쓰고 두 번째 C2는 프트크가 온다는 사실을 앞에 온셋이 자음이 세 개가 올 때 이러한 음성 배열 규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다의 구성 형태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는데 흑사운드는 절대 코다에 못 온다. 받침으로 못 온다. 이건 한국어도 마찬가지다. 한국어도 오긴 오지만 표기상은 오지만 실질상 소리 낼 수 없다. 시읒이라는 철자는 오긴 오죠. 놓고, 놓아서 나오지만 소리는 흑사운드는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받침 코다가 뭐 여러 종류가 다 흑사운드 빼고는 다 올 수 있지만 표기도 가능하지만 철자상 그러나 발음은 7개의 자음으로 대표음한다는 얘기도 했죠. 그, 느, 뜨, 르, 무, 뿌, 응 이렇게 7개의 자음으로 대표음화해서 코다를 발음하는 언어가 한국어다. 그러나 영어는 이러한 대표음화된 자음이 없다. 발음에 있어서 그러한 특징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4장의 앞에 내용을 요약해서 복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간단한 음절 구조 추구라는 타이틀로 2번이죠. 타이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절 구조에 있어서 두 번째, 간단한 음절 구조를 우리 인간은 추구한다. 간단한 음절 구조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복잡하지 않은 음절 구조를 얘기하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언어든 모음인 음절 해금의 앞뒤에 자음이 많으면 음절 구조가 복잡해져서 발음하기 어렵고 간단하면 발음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복잡한 음절 구조의 발음보다는 간단하고 쉬운 발음을 추구하는데 가장 쉬운 발음 구조는 무엇일까요? 자음 플러스 모음, 즉 consonant 플러스 vowel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 플러스 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아가, 아기가 처음 습득하는 음절 구조가 바로 CV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물, 먹는 물을 얘기하는데 물이라는 이 단어는 한 음절짜리의 1음절짜리의 단어죠. 분석해 봅시다. 자음이죠. consonant. 모음이죠. vowel. 받침으로서 자음이죠. 그런데 CVC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발음할 때에는 이 물이라는 발음이 힘들어서 코다를 탈락시키고 그냥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한참 말을 배우려고 할 때 엄마한테
물 달라고 할 때 엄마 물 줘 이렇게 네 글자의 네 음절로 발음하지 않고 줄여서 마무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제 물을 갖다 주죠. 그때 마무 두 글자 두 음절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아기는 두 음절로 줄이려면 마무를 했을까요? 엄물 하면 안 되나요? 엄무 하면 안 되나요? 보통 그냥 마무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엄마라는 단어는 하면 모음 자음, 마는 자음 모음이죠. 엄보다는 마가 발음하기 쉬운 거죠. 마. 입만 벌리면 나오는 발음이 마 이거죠. 아주 쉬워요. 이거보다는. 그 다음 물, 자음 모음 자음. 받침 있으면 싫어요. 받침까지 발음하기에 아기로서는. 그러니까 코다를 탈락시켜서 발음하니까 무만 남았어요. 고로 마무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물론 뭐 물 달라고 뿐만 아니라 아기가 방바닥에다가 물 엎질러 놓고 이거 닦으라는 뜻으로 마무 하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말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한다. 제대로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좀 더 아기가 우리말을 잘할 때쯤 되면 엄마 물 이렇게 제대로 다 발음하지요. 무 이렇게 하진 않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언어를 배우는데 어느 언어를 모국어로 하든 간에 자음 플러스 모음의 구조가 가장 발음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즉 바이브레이션으로 얘기하면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좀 또는 덜한 그러한 자음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높은 vowel, 모음의 상태로, 자음보다는 모음이 높다고 그랬죠. 모음의 상태로 끝나는 이러한 구조가 인간의 구강 조직과 발음에 있어서 아주 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 두 번째를 봅시다. 발음이, 우리가 대화할 때 발음이 나쁘다 할 때 발음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발음이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발음이 합니다. 왜 발음이가 발음이로 되어 있나 살펴봅시다. 발이라는 음절을 보면 CVC죠. 받침이 있어요. 받침만 있죠. 온셋이 없죠. 그래서 vowel consonant VC죠. 주격조사 이는 모음 혼자 있죠. 그러면 이 음절 구조는 CVC, VC, V 이렇게 나눠지죠. 세 음절이. 여기에서 화면에서 보듯이 그 발과 또는 이 사이에 그 음절 간의 경계 사이에다가 달러 표시처럼 해놓은 거 있죠. S에다가 선 하나를 발을 그린 거. 이것은 달러가 아니고 달러는 선 두 개를 그려야 US 달러 할 때 달러 표시가 되는 거고 하나만 그었습니다. 발을. 이것은 음성학에서 학문적으로 기호입니다. 실러블이 나뉜다 이런 뜻입니다. 음절이 나눠지는 곳입니다. 음절 경계에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셀러비케이션의 표시다 이런 뜻이죠. 분절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단어마다 엊그제 설명했듯이 음절 경계는 가운데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이 구조, 발음이 이 구조를 보면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음하기 편하도록 링킹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링킹 현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현상인데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만 음의 변동 현상에서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링크가 연결한다는 뜻 아닙니까? 연음 현상 또는 연결 현상이라고 하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면 앞에 음절의 마지막 자음, 받침, 코다를 뒤에 있는 모음이 끌어다가 자기 앞에 놓는 것입니다. vowel, 모음은 앞에 있는 모음을 큰엄마라고 하고 뒤에 있는 모음을 작은엄마라고 한다면 작은엄마의
그 엄마 앞에 큰엄마네 막내 아들인 코다가 양자로 들어가는 거다. 옮겨가는 거다. 이렇게 재미있게 상상해 보면 됩니다. 큰엄마는 그래서 막내 아들을 자기 뒤편에 놔둔 막내 아들을 작은 엄마의 큰아들로 내보내 주는 것이다. 양자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링킹 현상입니다. 연결시켜주는, 연음되는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해서 르 발음이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바만 남았죠. 그래서 르가 쪽으로 넘어가니까 앞에 자음구실에서 그 두 번째 음절에 르가 됐죠. 름이 됐죠. 름. 그런데 주격조사 이가 또 자음이 없네요. 모음 혼자네요. 그러면 음에 있는 막내 아들을 또 이쪽에 막내 작은 엄마한테 양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양자 보내니까 링크 하니까 발음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발음이 안 좋다 할 때 발음이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 바 시비, 르 시비, 미 시비, 시비 아주 발음하기 편한 구조로 우리는 음의 변동 현상을 일으켜서 발음하는 건데 이 링킹 현상은 우리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에도 엄청 많고 불어에도 엄청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자음 플러스 모음의 구조를 가장 발음하기 쉬운 구조로 생각하고 또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단어가 모음 발음으로 끝나는 대음절인 1번과 3번이죠. 모음으로 끝났어요. 오픈 실러블이 됐죠. 이것을 합해봤자 1번, 3번 9.84 플러스 0.31 붙여봤자 퍼센티지가 10.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약하죠. 자음 발음으로 끝나는 폐음절인 closed syllable인 2번, 4번은 합해보니까 86.92%가 나와요. 이걸 봐서 영어에 있어서 폐음절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앞 음절이 마지막 자음이 뒤음절의 모음 앞으로 옮겨가서 결합해서 발음하기 쉬운 C+V 구조를 이루는 링킹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 바로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put it on 이라는 표현을 한번 발음해 봅시다. put it on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put it on 이러죠. put on은 뭘 입다, 쓰다, 끼다, 차다 하여튼 몸뚱아리에 착용하는 건 다 put on이죠. 하나의 동작 동사죠. 상태 동사는 wear, W-E-A-R 이라는 단어를 쓰죠. 주로 뭘 입다, 차다, 착용하다. 그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옷을 얘기할 때는 be dressed 이런 수동태로 쓰고요. 자, 어떻든 put it on, 그거 입어, 그거 차, 그거 신어 다 해당되는 말이죠. 그런데 put it on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음절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put이라는 단어는 CVC죠. is은 VC예요. on 또다시 VC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링크 작은 엄마한테 또는 막내 작은 엄마한테 앞집의 막내 아들을 전부 다 큰 엄마네 막내 아들을 다 양자 보내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집으로. 그 엄마 앞에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 put에서 t가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쪽의 t는 마지막 코다 t는 또 on이 또 아들이 없네요. 큰 아들이 없어 모음 앞에. 그래서 t가 또 이쪽으로 옮겨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p, t, ton 이렇게 됐죠. put it on. 이거 플랩 사운드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끼면 water가 water 되듯이 미국식 영어에서 플랩 사운드 5도짜리의 유성음이 되죠. put it on 이렇게 편하게 발음하죠. 그러니 얼마나 발음이 매끈해졌습니까? put it on 이렇게 발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힘들죠. put it on 훨씬 더 편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제4자 음절의 개념 중에서 4번 음절의 구조, 그 중에서 서브디렉토리로서 3번 영어의 자음군 발음 간소화 규칙을 다룰 차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제시한 제목도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내용을 잘 보고 요약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음군이 복잡하다. 영어에서는 모음 앞에 자음이 CCC 있고 모음 뒤에도 CCC 있고 CCC까지 있을 수 있고 정말 복잡해서 영어 발음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간소화시켜서 좀 발음하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간소화해서 CCC 중에 아무거나 빼버리고 발음하느냐? 그건 아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칙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겹자음 발음 간소화 규칙입니다. 자음이 3개씩이나 겹치면 정말 발음하기 어렵죠. 한 단어에서 코다에 자음이 3개 이상 오거나 즉 받침이 3개 이상 오거나 음절 경계나 단어 경계가 있어도 자음이 3개 이상 연속되는 경우 두 단어 또는 두 음절 사이에 다 합했을 때 3개 이상 연속되는 경우 발음이 힘들어지죠. 이때 자음군 중에 파열음이 다음과 같은 음성 환경 하에 들어있다면 파열음의 특성상 입안에서 공기를 압축시켰다가
파열시키면서 다른 그 다음에 자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자음의 위치로 조음 위치를 빨리 옮겨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파열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파열음이 생략되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격자음 생략 현상 중에서 정리를 하니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A, B, C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즉 A번에는 단어 차원에서 코다가 워드 파이널에, 즉 단어 마지막에 자음이 3개 이상 있는 경우를 A번에서 설명하고요. B번은 한 단어는 한 단어로 돼 음절과 음절 경계 사이가 다 합치면 3개 이상 자음이 오는 그러한 경우죠. 이것을 B번에서 예를 들 것이고요. C번에서는 한 단어 내가 아니라 앞단어와 뒷단어 사이에 경계가 다 합쳤을 때 앞단어의 마지막 코다와 뒷단어의 온셋이 자음이 3개 이상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결국 발음하는 데에는 이어서 발음할 때 자음을 4개를 또는 5개를 발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나누어서 A, B, C로 나눠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번입니다. 단어의 word finally C1, C2, C3 가로 열고 C4 가로 닫고 형태의 자음군인 경우, 여기에서 가로 열고 C4를 가로 닫고 해놓은 이유는 C4까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로 쳐놓은 것은 옵션입니다. 우리가 C4까지 오는 경우는 자음 4개가 코다에 오는 경우는 복수형, 소유격 또는 과거형 ed 붙인 거, 트 발음 이런 경우밖에 없다고 그랬죠. 영어의 단어는 많아봤자 온셋의 3개, 코다의 3개까지 자음이 올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영어의 폐음절에서 바로 전에 얘기했듯이 VCCC 또는 C까지처럼 코다의 자음이 서너 개가 있어서 발음하기에 매우 복잡한 구조들도 적지 않죠. 그래서 이 중에서 C1, C2, C3 또는 C4까지 나갈 때 그 중에 두 번째 C2가 파열음일 경우, 프트크브드그가 파열음이죠. 파열음일 경우 빨리 발음할 때 발음이 생략되는 등의 자음군 간소화 현상이라는 생략 현상, 일리전이 흔히 나타나는 것이죠. 자음군 간소화 현상, 즉 간소화라는 simplification of consonant cluster라고 명명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건데,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캐슬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예입니다. 이때 캐스틀 하는 사람 없죠. 롯데 캐슬, 뭐 아파트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롯데 캐스틀 하지 않죠. 캐슬이라고 그래요. CASTLE인데 트가 소리가 안 나요. 왜 안 나냐? 캐스틀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 다음 단어 위스틀, 위슬이죠. 그 다음 어파스틀이 아니라 어파슬입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심지어는 오프튼이 아니라, 바로 밑에 줄부터 먼저 봅시다. 오프튼이 아니라 오픈이죠. 물론 미국의 남부 방언에서는 아직도 오프튼 합니다만, 그 다음 리스튼, 듣다 해서 리슨이죠. 여기에 C1, C2, C3가 연결되는 건 오프튼이든 리스튼이든, 그 다음 단어 글리스튼, 또 패스튼, 글리스튼이 아니라 글리슨, 패슨이죠. 소프튼이 아니라 소픈, 헤이스튼이 아니라 헤이슨,
자음 철자가 그 은 앞에 있는 이라는 철자는 무조건 여기서 발음 탈락입니다. silent letter입니다. 그래서 자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프튼, 푸트은. 자음 1, 2, 3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리스튼도 스트느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글리슨도 마찬가지, 패스튼도 마찬가지, 소프튼도 마찬가지, 헤이스튼도 마찬가지. 이럴 때에는 트를 다 날립니다. 이게 표준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스닝이라고 그러지 리스트닝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탈락 현상이 바로 윗줄 예에서 보았듯이 캐슬, 위슬, 어파슬처럼 사전에도 이제는 정착되어서 발음 표기에서 트 발음을 빼버렸습니다. 그 밑에 줄 크 발음에서도 머슬, 근육이라는 단어, 머스클 하지 않죠. 머슬이라고 그러죠. 크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프부터 연습을 해봅시다. jumped, 프를 뺐습니다. C1에 해당되는 건 C2에 해당되는 것은 프, C3에 해당되는 건 트. 그래서 C1, C2, C3가 나가는 거죠. 코다에. 그럴 때 C2에 파열음이면 생략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프가 빠져서 jumped가 아니고 jumped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물론 천천히 발음한다면 jumped 다 발음해야 맞죠. 그러나 빨리 발음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프가 날아갑니다. jumped exempt도 exempt attempt도 attempt 거기다가 s 붙인다면 attempts 이렇게 되죠. campus가 아니라 camps limbs prompt가 아니라 prompt 이렇게 발음한다. 트 사운드가 날아가는 예를 봅시다. 발음 facts가 아니라 facts castle, whistle, apostle, lifts, sense죠. 크 발음 날아가는 걸 봅시다. muscle, thanked, thanks thanked가 아니라 크를 날려서 thanked 하고 말죠. 물론 thanked 한다고 틀리는 것은 아니고 못 알아듣는 것은 더욱더 아니죠. thanks distinct도 distinct 발음해 보세요. distinct instinct asked도 asked 이렇게 늘 발음합니다. anxious anxious 자음이 3개가 겹치죠. 비록 철자는 2개지만 발음만 가지고 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운데에 크를 날려서 anxious 스핑크스도 sphinx 브롱크스도 bronx 이렇게 발음합니다. 유성 자음 파열음 들의 예를 봅시다. fields가 아니라 fields holds가 아니라 holds seconds가 아니라 seconds diamonds가 아니라 diamonds 이렇게 들을 날려보냅니다. 다 파열음이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 자음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왜? 파열음의 특징상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발음이거든요. 입모양이 공기를 압축시켰다가 폐쇄시켰다가 입안에서 팍 파열시켜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자음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겁추장스럽다. 그러니까 이걸 스킵하자. 이것이 취지입니다. 이렇게 C2를 생략하고 발음하면 여러분들이 발음은 김치 냄새가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음 속에서 영어다운 발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단어의 음절 경계가 C1, C2, C3에서 경계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음절이 이어지는 음절의 자음이 CN계가 있는 형태의 자음군인 경우 즉 CN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한 개 이상의 자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계선 바로 앞에
음절의 경계와 경계 사이에 바로 앞에 자음이 그게 C2가 됐던 C3가 됐든 간에 그 음이 파열음일 때 그 발음이 흔히 생략되며 이제는 이 생략 현상이 굳어진 단어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 두 번째 트 사운드 파열음을 봅시다. 크리스트마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트라는 음절과 마스라는 음절이 결합된 단어죠. 음절 경계는 가운데 그래서 내가 점으로 표시했죠. 앞 음절의 코다의 자음이 몇 개죠? 스, 트 두 개가 있네요. D 음절의 자음이 맞설 때 자음 하나 있죠? 그럼 이러한 음성 이 생략 규칙에 적용이 되죠. 적합하죠. 그러면 앞 단어의 마지막 그 음절의 트라는 음절이 파열음이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트 파열음이죠? 그러면 생략시키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크리스트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렇게 발음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이제는 사전에도 등재될 정도로 이제 된 것이죠. 체스트넛 호도 밤 할 때 밤이죠. 체스트라는 음절과 nut 견과류 같은 경우 nut이죠.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체스넛이죠. 체스트넛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완전 생략 현상이 굳어진 발음 기호에 트는 아예 없는 그러한 단어가 됐죠. 쭉 보면은 D번으로 넘어가서 핸섬을 봅시다. 이 단어는 핸드 플러스 썸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 한 단어죠. 그럼 앞 음절에 hand라는 음절, D 음절은 썸이라는 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 음절과 D 음절 경계선 사이에 자음이 몇 개입니까? 드, 세 개가 스트레이트로 이어지죠. 발음하기 힘들죠. 그러면 생략 규칙에 적용되는 구조, 음성 환경인가, phonetic environment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어요. 경계선 앞에 자음 2개 이상 있어라. 있나요? 기본 조건이 있죠. 드. 경계선 다음에 음절에 자음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some 할 때 스 있죠. 오케이. 다 그 규칙의 조건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경계선 바로 앞에 자음이 파열음이냐? 따져봐야죠. 핸드 할 때 드, 프트크브드그 파열음이 맞죠? 그러면 드를 날려라. 그러면 발음이 핸드썸이 아니라 핸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단어도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핸드썸 하면은 틀리는 발음이 되죠. 사전에도 없는 발음이 되죠. 핸섬입니다. 제일 마지막 예 하나만 더 들어보고 연습할까요? 핸드커치프가 있죠. 손수건이죠. 이 단어도 보면 핸드와 컬 음절 경계 사이에 드가 C2로서 파열음이죠. 그러면 생략되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handkerchief가 되죠. handkerchief가 아니라 이것도 고정입니다. 그런데 이 트는 생략되다 보니까 은 사운드가 응으로 변하죠. 행커가 아니라 행커가 되죠. 그 이유는 뒤에 조음위치 변화를 일으키는 동화현상에서 5장에서 다룰 예정입니다만 크가 연국의 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치경음은 은 사운드한테 너도 좀 나닮아라. 그렇게 해서 동화 현상을 강요하지요. 그래야 조음 위치가 같으면 발음하기 쉽지 않니? 이거예요. 단 내 은 사운드가 너 몇 도짜리야? 내 울림도 도수는 맞춰줄게. 우리 식구 중에서도 크가 뭡니까? 연국의 음이죠. 우리 같은 연국의 음 중에서도
너랑 똑같은 도수가 울림도 도수가 있는 영국의 음이 있거든. 그거로 바꾸면 그래도 울림도는 살려줄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울림도 은사운드가 울림도가 4도라고는 여러 번 얘기했죠. 비음 을 비음 응 3개 지금 이 4개가 4도짜리예요. 그런데 을 중에서 4도 중에서 도수는 맞춰준다고 유지시켜준다고 했어요. 은사운드 보고. 그 중에 영국의 음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크 사운드가 자기 식구로. 뭐가 있습니까? 음은 4도지만 양순음이지. 크처럼 영국의 음 아니에요. 은은 직영음이니까 뭐 얘기할 거 없고 사운드 하나 있죠. 응이 뭡니까? 이것은 영국의 음이거든요. 4도짜리. 그래서 은 보고 4도짜리 도수는 유지시켜 줄 테니 나랑 똑같은 식구 영국의 음 크와 똑같은 식구 응으로 바꿔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앞 자음한테. 그래서 hen이 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잉크 이것도 잉크 철자는 nk지만 응으로 발음하지 않습니까? 앵커 정박하다 앵커로 발음하죠. 수입 인컴으로 발음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죠. 조음 위치의 변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로 영어도 철자대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음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느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도 엄청난 음의 변동 현상을 일으키죠. 한글로 쓰여 있는 그 단어 그대로 글자대로 발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똑립문 이 단어를 발음할 때 똑립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발음합니까? 독립문이라고 그러죠. 나뭇잎 역시 나뭇잎이죠. 나뭇잎 힘들어서 발음 못해요. 철자는 그렇게 씁니다만 종로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종로라고 그래요. 신라라고 그러죠. 한라산 한라산이라고 그러죠. 다 철자대로 글자대로 발음하지 않고 음의 변동 현상을 일으키면서 발음합니다. 그 이유는 발음이 편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입니다.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덜 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은 제4장에서 배우겠습니다. 고로 우리 한국말도 영어도 그러한 음의 변동 현상을 겪으면서 일으키면서 실제상 발음하는 것이지 철자대로 발음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은 단어를 한 번씩 발음해 봅시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empty가 아니라 empty, 펌프킨이 아니라 호박이죠. 펑킨. 이것도 역시 펌프라는 음절과 킨이라는 음절인데 펌프 앞 음절의 프가 파열음이니까 날리고 그럼 펌킨 해야 되는데 아까 행커치프에서 예를 들었듯이 펌이라는 양순음한테 뒤에 킨 할 때 크 사운드 영국의 음이 나 닮아라 동화 현상을 일으켜서 같은 울림도 4도를 유지시켜주는 응으로 영국의 음으로 바뀌어서 펌킨이 아니라 펑킨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탐프슨이 아니라 탐슨 심프텀 증세 이런 뜻인데 이것을 symptom temptation이 아니라 temptation 트 사운드입니다. 크리스마스 chestnut postpone이 아니라 postpone restless가 아니라 restless 우체부 아저씨 postman 웨스트민스터 할 때 웨스트민스터 텍스트북 교과서를 텍스트북 웨이스트코트를 웨이스트코트 머스트 플러스 not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조동사 머스트 플러스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not이 하나로 결합해서 표기할 수 있죠. 이럴 때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mustn't입니다. 이것도 고정입니다.
mustn't가 아니라 mustn't. 뭐 이것이 떼어져서 썼다 하더라도 must not 이렇게 두 단어로 썼다 할지라도 단어 사이에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t는 날아갑니다. must not 이렇게 하죠. exact에다가 부사형 ly 붙었어요. 이때 t가 날아가죠. exactly. 정확하게 맞아. 이럴 때 exactly right. 원어민들이 참 자주 쓰는 표현이죠. exactly right.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끔 들었을 겁니다. 왜 exactly? 저건 무슨 단어지? 왜 exactly로 발음하지 않지? t가 날아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국어기 때문에 뭐 영어학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왜 날아가는지도 모르면서 평생 그렇게 연습이 되어서 지금 exactly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어 공부를 외국인으로서 하면서 왜 날아갈까까지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원리가 발음의 원리가 인간 본성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숨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발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에 와 있는 많은 학원 강사들이나 또 뭐 대학에서 원어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전임 교수로도 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공이 영어학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는 자기 모국어라 할지라도 알지를 못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이 모두 국어 선생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문법을 가르치는 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크 사운드를 연습해 봅시다. 펑크추에이션이 아니라 펑추에이션. 정크추어가 아니라 정추어. 펑크추어가 아니라 펑추어. 이렇게 되죠. 그 사운드 연습합시다. handsome. stand by. 여러분들 stand by 대기한다는 뜻인데 stand 플러스 by죠. 이때 the가 C2에 해당되죠. C1, C2, C3 중에서 경계선 바로 앞에 마지막 C2죠. 파열음이죠. 생략. 그래서 stand by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많이 방송에서 촬영 때 쓰는 용어죠. stand by. 그때 stand by Q 이러지 않습니까? 이때 그 PD가 stand by Q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원어민들이 발음 속에서. grandma, grandpa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grandma, grandpa 이렇게 발음하고 손자도 grandson이죠. grandson. landlord도 landlord. landscape 풍경이라는 뜻인데 landscape. sandwich도 sandwich. 왜? 뒤에 W 발음은 반모음인데 내가 때때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모음은 결국 반자음 구실은 한다고. 중성인 셈이죠. friendly도 friendly, secondly도 secondly. 그 다음 brand new 이것도 드 날라가서 brand new. 완전 새로운 것을 얘기하죠. kindness를 kindness, handkerchief. 이렇게 발음합니다. C번 단어 사이 경계가 이제는 C1, C2, C3가 나오고 경계가 있고 또 자음이 있는 형태의 자음군인 경우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설명도 하고요.